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한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되었던 모의평가 상한 판단 22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실전풀이를 했는데 실전풀이가 조금 필기량도 많고 해서 오히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다시 보기로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봐야 되죠? 그때 뭐였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옳은 거 찾는 거고, 이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그랬죠? 보니까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후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바닥글에서 준 정보는, 바닥글에 나온 정보는 이거였어요. 평가점수 산정 방식. 산정 방식을 줬는데 그 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 후기 점수가 세 곳이 없어요. 그죠? C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스스로 이걸 추론해야 된다.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문제고, 그리고 뭐 중간에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자연수를 쓴다, 뭐뭐를 한다 해서 그냥 이거 수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팁을 얻으시죠? 그래서 수리 퍼즐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단서형 문제는 뭘 해야 되죠? 정보 정리를 잘하고 정보를 가공해서 실마리가 뭔지 잘 찾아내야 된다. 봤을 때 첫 번째 바닥글에 나와 있는 건 평가점수 산정 방식인데 맥스 함수를 쓴다. 맥스 함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더 높은 것을 택하는 건데 결국 여기 핵심은 가중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정기하고 후기하고 동일한 가중치고요. 두 번째 거는 정기보다는 후기가 더 많아져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만약에 정기와 후기 점수를 비교했을 때 정기보다 후기 점수가 좋다면 두 번째 방식을 써야 되고, 정기가 하고 후기하고 점수가 같거나 정기가 더 점수가 좋다면 첫 번째 방식을 쓰는 게 유리하다. 첫 번째 방식을 쓰게 돼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문제 풀면서 이것까지 생각이 들면 좋은데 안 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후기 점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거 쓰나 보다. 첫 번째 거 쓰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이거 확실하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기 점수가 일단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후기 점수는 C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점수가 C가 80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등수가 A, B, D, C다. A, B, D, C다. 이거는 결국 점수로 또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점수로 변환해 보면 점수의 크기가 A가 가장 크고 B가 다음이고 D가 그 다음이고 C가 가장 작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내는 게 실마리가 정기 후기에 따른 공식 선택은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후기 점수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천천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여기서 보기에서 다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우리 다시 해봅시다. 일단 A 기간의 후기 평가 점수는 B 기간의 후기 평가 점수보다 최소 3점 높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모르겠으면 직접 해봐도 되지만 해봐도 되지만 일단 볼게요. 의미를. 지금 여기서 C 같은 경우에는 후기 평가 점수가 70점이어서 최종 점수가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A의 점수는 정기가 60점이에요. 근데 최종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 80점보다 훨씬 큰 점수가 나왔다면 B도 마찬가지고 B도 70점인데 그러면 후기 평가 점수가 당연히 정기 평가 점수보단 크겠죠. 그러니까 이 두 기관들은 어떤 방식을 썼느냐? 맥스 함수에 들어있는 방식 중에 두 번째 방식을 쓴 거예요. 정기는 0점
2. 후기는 0.8의 비율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전기의 얘네들의 점수 차이는 몇 점이에요? 전기의 점수 차이는 10점이죠. 10점이니까 최종 점수로 반영된 점수는 2점 차이겠죠? 2점. 전기가. 그러면 후기에서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최종 점수는 A가 더 높아요. 그러면 후기에서 최소한 이 2점을 넘는 점수를 A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3점이라고 하면 이게 최종 평가 점수에 반영된 비율은 얼마예요? 0.8의 비율이 들어가니까 2.4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기 점수가 A가 B보다 2점 낮았는데 후기 점수가 A가 3점 높다고 그쵸? 반영 비율이 전기는 2점의 반영 비율이 되고 3점 차이가 나면 2.4점의 비율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 순위가 뒤집히겠죠? 그쵸? 2점인 경우 어떻게 돼요? 1.6점이에요. 그러면 전기에서 났던 점수 차이가 극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 3점은 높아야 돼요. 또 주의할 것. 이것은 모두 자연수예요. 후기 평가 점수는 모두 자연수고요. 동점인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3점 높다가 맞죠. 니은 같은 경우 B기간의 후기 평가 점수는 83점일 수 있다. 이건 도대체 어디 걸린 걸까요? 83점일 수 있다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B는 2등이에요. C는 4등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 83점을 받았을 때 83점일 때 당연히 최종 평가 점수가 C보다 높아야 되고요. D보다도 커야 돼요. 그죠? 83점 넣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계산해 보면 B는 70점 맞았으니까 이게 반영 비율이 0.2, 20%니까 최종 평가 점수는 14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3점이니까 80점에 80%는 64. 3점에 80%는 2.4. 그럼 최종 점수는 80.4가 되죠. 일단 C보다는 크네요. 그죠? C보다는 커요. 근데 D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인지 봐야 되죠. 이 둘의 차이는 0.4점. 그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또 이때 그냥 넣어야 돼요. 이게 뭔가 공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요. D 같은 경우는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점수는 16점이 최종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80점보다 큰 점수가 나왔겠죠. 왜냐하면 C가 80점이니까. 얘가 뭐 80.1이 되든 80.2가 되든 최종 평가 점수가 80.3이 되든 셋 중에 하나야 되겠죠. 그리고 후기 점수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기 점수에 비해서 최종 평가 점수가 크죠. 그러니까 후기 점수가 80점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고 80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뭐죠? 81. 81이면 80점은 64점. 1점에 0.8, 80%는 0.8점. 이건 몇 점 나와요? 80.8. 그러면 D가 가능한 81점을 가장 적은, 그러니까 후기 점수로 가능한 가장 적은 점수인 81점을 맞았을 경우에 80.8이고 최종 점수가 80.8이 되기 때문에 B보다 오히려 크죠. 그럼 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하고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반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83점보다 커야 돼요. 그죠? A기간, D기간의 후기 평가 점수 차이는 5점일 수 있다. 5점일 수 있대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전기 평가 점수의 차이는 뭐죠? 60대 80이니까 20점. 둘의 차이는 20점이에요. 20점은 요 비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4점 차이가 되죠. 실질적으로
4점으로 반영이 돼요. 정기. 후기 평가 점수 차이가 5점이라고 하면 최종 점수 반영 비율은 얼마죠? 4점. 그러면 A하고 D하고 같은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또 조건에 반하죠? 그죠? 그래서 5점보단 커야 돼요. 동점이 되잖아요, 둘이가. 동점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동점의 기간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결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죠? 디귿도 그냥 대입을 했어요. 극단값. 너는 100점, 너는 95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아까 여기서도 아까 요건 똑같죠? 니은 같은 경우는 83점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뒤에 C보다는 큰 거 확인했어요. 근데 D보다 큰지 확인하기 위해서 D에다가 81점이라는 최소 값을 넣어봤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정원을 판단하면 돼요. 체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서형은 어떤 문제라고 했죠? 단서형. 단서형은 정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죠. 그 실마리 활용해서 판단하면 된다. 여기서 실마리는 뭘까요? 어떤 맥스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A, B, D 후기를 모르고 있는 A, B, D는 어느 공식의 맥스 함수에서 어느 쪽 방법을 썼겠냐 했을 때 두 번째 거 썼다. 요거를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점수 크기를 알 수 있다. A, B, D, C 순이다. 그리고 동점도 없다. 그럼 뭔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게 범위가 많이 한정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최대한 구체화해서 판단해 보자. 그렇죠? 정수, 자연수니까 가는 경우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구체화해서 판단해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억부터 시작해야 되고 니은부터 시작해야 되고 디귿부터 시작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들어가기 좋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니은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니은은 결과값이 구체적이에요. 83점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판단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83점을 넣어봐서 83점이 되면 옳은 거고 83점이 안 된다. 그럼 옳지 않은 걸로 딱 끝나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뭘까요? 후기 평가 점수는 비후기 평가 점수보다 최소 3점 높다. 3점 차이가 나는 거를 만약에 이거를 원리를 이해해서 풀면 괜찮은데 원리를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요 정도만 지금 우리가 실마리 찾은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을 소모했을 텐데 그때 만약에 기억을 풀려고 하면 잘못 풀면 거기 한 번 더 이제 추론을 해봐야죠. 아, 이게 무슨 의미지? 후기 평가 점수가 3점 차이가 난다는 건 만약에 이게 0.8, 그러니까 80%의 반영 비율이고 전기는 0.2니까 20%의 반영 비율이니까 지금 원래 준 값에 대해서 요거하고 차이를 구하는 거야 라고 빨리 판단이 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대입을 해보는 거죠. 3점 차이를 넣어보고 2점 차이를 넣어보고 1점 차이를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죠. 일단 3점 넣어서 그러니까 둘의 점수 차이가 A, B가 유지가 됐어. 그럼 2점도 한번 넣어봐야죠. 왜냐면 최소란 말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넣어야 될 게 늘어나요. 그래서 근데 83점이면 간단하죠. 83점이 되냐 안 되냐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 니은부터 들어간 거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풀어야지 안정되는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기억부터 풀어야죠. 근데 뭐 어느 것부터 풀어도 나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라면 저도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부터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돼. 라는 확신이 생겼죠. 경험이 쌓여서 확신이 생겼죠. 귀납적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제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보고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정오로 판단했다. 그럼 바로 선지를 제거해요. 제거하면 니은이 안 들어간 걸, 니은이 옳지 않은 거니까 니은이 들어간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1, 3번만 남아요. 그러면 기억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디귿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를 덜 보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이 된다. 그래서 공격적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